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을 위한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성 방안을 설명하게 된 클루커스의 ATS 팀 금유신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이번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아래와 같은 약 5가지의 아젠다를 갖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타트업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클라우드 활용이 현재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쪽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스타트업들은 제한된 인력과 비용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활용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을 보시면 공유 자원이라든지 셀프 서비스를 이용한 단일 콘솔에서 빌드,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유연성 있게 부하 분산화를 할 수 있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한 사용량 기반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하게 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여러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이라든지 통제를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원활한 하이브리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 하이브리드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온프라미스 시스템에 그리고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하는 대로 빌드가 가능한 예를 들면 오픈소스라든지 그런 많은 언어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CI/CD라는 데브옵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빌드와 배포가 빠르게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개발을 지원하기 때문에 빠른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애저 글로벌 풋프린트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애저 같은 경우에는 약 60개 이상의 리전을 지원하게 있고요. 그리고 약 140개 이상의 나라를 지원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16만 5천 마일 정도의 광섬유를 설치를 해서 백본망이라든지 빠른 레이턴시를 갖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만 5천 마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거리냐 하면 지구 반경의 약 6배 정도 되는 만큼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용성 영역이라고 AZ존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한 리전 안에 3개의 AZ존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보안적인 혹은 하이 어빌리티라 해가지고 빠른 반응 속도라든지 혹은 DR 상황에서 디제스트 리커버리죠, 상황에서 하나의 IDC 센터가 문제가 발생을 했더라도 다른 2개의 센터가 로드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장표에 보시는 어빌리티 존 1, 2, 3가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존 하나들이 IDC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존 하나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다른 존들이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오른쪽 버튼 보시면 애저 지역 페어링이라고 써 있는데, 리전 같은 경우도 국가별로 보통 하나씩이 있게 되는데, 그 리전을 하나로 묶어서 페어를 해서 리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다른 리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리전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중부와 한국 남부가 있어서 이 페어를 연결을 하신다면 HA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애저에서 지원해드리는 서비스 맵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그룹별로 묶어놨어요. 예를 들면 웹 및 모바일 같은 경우 웹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API 맵 혹은 API 관리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분석 및 IoT 같은 경우는 HD 인사이트를 해가지고 하둡 시스템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데이터 팩토리, 이런 부분이 있고, 개발자 서비스는 아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의 툴이라고 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그리고 애저 SDK 이런 부분을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애저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게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에 레이턴시 문제점이라든지 분석을 이용한 그런 애드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부분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SQL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노SQL 개념인 코스모 DB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핵심 서비스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플랫폼을 보시면 펑션스라는 게 있고 이벤트 그리드, 로직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세 개 같은 경우는 서버리스 주요 플랫폼이고요. 펑션스 같은 경우는 이벤트에 의해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트리거해서 응답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C샵도 지원하고 자바스크립트, F샵, 자바, 파워쉘 그리고 파이썬, 타입스크립트까지 지원하는 API 응답용으로 사용하시는 보통 펑션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량 단위로 과금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벤트 그리드라는 게 있는데 원본 이벤트에 트리거링을 받아서 브릿지 같은 식으로 연결시켜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블럽스트리지에 파일이 하나가 업데이트가 되면 그 이벤트를 트리거링 시켜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사용형 단위로 과금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적게 하시면 그만큼 비용을 적게 내시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직 앱이라고 해가지고 GUI 환경의 워크플로우를 작성할 수 있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더라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요즘에 핫해진 로우 코드를 지원해주는 방식의 프로그래밍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도 저희 서버리스 계열로 있고요. 스토리지, 어널리스틱, 인텔리전스 그리고 시큐리티, IoT까지 서버리스 주요 플랫폼들이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애저 쪽에서 이제 지원되는 서비스들이 아래와 같은 약 4개의 주요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AKS, 그 다음에 애저 펑션스, 그 다음에 AI 매니지먼트, 그리고 애저 레드햇 오픈시프트라는 이 4가지 정도의 주요 핵심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KS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듯이 도커 컨테이너라든지 컨테이너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쿠버네이티스 서비스고요. 그리고 애저 펑션스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서버리스 개념의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PI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급 API 아키텍처를 지원해주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웹서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저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지원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애저 앱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 애저 앱 서비스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데브옵스가 툴이 필요 없이 GitHub라든지 혹은 레파지토리를 빠르게 연동을 해서 CI/CD를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도 연동을 돼서 완벽한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글로벌 확장을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플리케이션 성능 및 상태를 확인해서 리소스 사용량에 따른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 드리고요. 또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연동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저 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온프라미스 상태에서 사용하고 계신 자바라든지 닷넷 계열의 어플리케이션들 빠르게 파스 계열로 이전할 수 있는 리프트 앤 시프트를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애저 펑션스고요. 지금 설명드렸듯이 요거는 워크로드 볼륨 기반의 자동 크기를 조정해주는 인프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트리거링에 따라서 응답을 해주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빠르게 API 같은 거를 개발할 때 사용하기 좋은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데브옵스인데요. 데브옵스는 저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디벨로프와 오퍼레이션의 합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업 내에 어떻게 보면은 문화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프로젝트 플래너가 플랜을 짜면
개발자가 코드를 짜게 되고요. 그 개발자가 이제 빌드를 통해서 또한 테스트를 통해서 릴리즈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개발자의 역할은 원래 서버에 대해서 디플로이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었고, 그 후에는 오퍼레이션 담당자들이나 팀이 오퍼레이트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메비우스의 띠 모양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이 띠들이 계속적으로 순환하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DevOps라는 게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CI/CD라고도 하는데 Continue Integration, Continue Deploy라고 하는데요. Continue Integration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소스를 커밋하고 그걸 갖고 리뷰를 통해서 휴먼 에러를 최소화시키고, 또한 디플로이를 통해서 서버 쪽에 빠르게 대응을 해서 그 오퍼레이션까지 가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저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 5가지의 서비스를 이거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데요. 애저 리퍼지토리라 해가지고 깃허브라든지 깃램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리퍼지토리 역할을 해주는 애저 리퍼지토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애저 보드라 해서 디버깅이라든지 혹은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위해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소통용으로 사용되는 애저 보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애저 아티팩트라는 빌드나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산출물들 혹은 파일들을 보관해서 저장해주는 애저 아티팩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애저 테스트 플랜이라 해가지고 릴리즈하기 전에 테스팅을 위해서 사용되는 간단한 플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체적인 코드를 관리하고 파이프라인을 타게 하는 게 애저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총 5가지의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머신러닝이라든지 AI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도 약 한 4가지 정도의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머신러닝 스튜디오라는 거는 머신러닝을 위한 전체적인 통합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코드 없이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 그런 결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저 봇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봇 서비스라 해서 응답을 해주는 지능형 로봇이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그니트 서비스 같은 경우는 RESTful API를 지원해주는 그런 간단한 SDK가 포함된 서비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사진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한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개나 고양이, 어떤 게 개고 어떤 게 고양인지 그런 확인 작업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완성된 이 SDK의 응답만 올림으로써 자체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서비스라 해가지고 SDK 기반의 모델링, 테스트,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원하는 기계학습 서비스까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키텍처 구성 방안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스타트업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채택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 만약에 온프라미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라든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하나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우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프라고 클라우드 어댑테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빠르게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채택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략을 수립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계획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그 준비에 맞춰서 이제 어댑트 해가지고 적용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존의 온프라미스 상태에서 클라우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랜딩 존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또한 관리라든지 리소스 관리, 거버넌스 이런 부분을 전체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랜딩 존을 구성을 해서 가시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걸 구성함으로써 이제 리소스 유용 적용이 가능하고요. 산업규정 준수 같은 걸 모두 체크할 수 있고, 또한 최상 상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랜딩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관리와 보안 책임 유형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존 온프라미스 시스템은 아시겠지만 고객이 거의 모든 부분을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OS 그리고 서버, 네트워킹까지도 어떻게 보면 고객의 관리에 책임이 있었고요. 이게 저희 클라우드로 넘어오시면 EAS 방식이라는 걸 사용하셨을 때는 OS나 응용 프로그램 이런 상당한 부분만 책임을 지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파스라죠. 플랫폼 에즈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고객의 관리가 최소한으로 해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만을 관리해 주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SaaS라 해서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MS 오피스 같은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셔서 관리는 클라우드 업체가 관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만약에 온프라미스 시스템을 사용하셨다면 이런 매니지드를 고객이 손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클라우드를 이전하시면서 매니지드 포인트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핵심 인프라 서비스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요. 온프라미스 인프라스트럭처의 파이어월이나 ACL, 어드민스트레이터 기능이 필요했다면 저희 애저 서비스는 그게 매칭되는 애저 파이어월이라든지 혹은 알백이라는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민스트레이터 같은 기능을 해주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있기 때문에 온프라미스 인프라스트럭처를 애저 서비스로 옮기기에는 쉽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아키텍처를 비교해 보시면 기존 온프라미시스 구조가 이렇게 있을 때 웹서버, DMZ 안에 웹서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버 안에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었다면 저희 애저 컨피그레이션 EAS 방식으로 했을 때 로드 밸런스 밑에 이런 VM들이 있어서 WAS라든지 웹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고요. 그 안에 이제 백엔드 서버넷이 있어서 그 백엔드 서버넷 안에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들, VM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1대1로 매칭해 보시면 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이전을 하신다 그러면 EAS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매니지먼트를 하시면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최소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AS 방식에서는 최소한이 되겠지만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 파스로 갔을 때는 진짜 매니지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리기 때문에 진짜 최소한의 그 관리 포인트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같이 똑같은 온프라미스 시스템을 저희의 파스 시스템으로 이전했을 때는 웹서버 및 역할을 하는 API 매니지먼트 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웹 서비스라든지 혹은 펑션스라는 API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들을 이용하시게 되고 그게 저희 애저 SQL 서버의 데이터를 쿼링을 해서 응답해주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거의 장점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파스 계열이고 서버리스 계열이기 때문에 과금이 호출당으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비용 최적화에도 그리고 모두 서비스들이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하 분산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최신 기술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라고 해서 리소스의 강화라든지 보안 상태 추적 및 보안 관리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디펜더 포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평가를 해서 현재 보안 태세를 파악하고 취약점 및 식별을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라든지 노란색 그래프라든지 색깔별로 규정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규정 순수사항이라든지 파일의 무결성 모니터링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관리를 위해서 보안 권장사항들을 저희가 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리소스 보호를 위한 워크로드 서비스에 대한 위험 및 감지,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더나이제이션 폰 클라우드라 해가지고 클라우드를 통한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약 3가지에 대해서 추진 전략이 있고요.
첫 번째는 우선 인프라 현대화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존에 온프라미스 상태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이 시스템들을 빠르게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클라우드 쪽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이아스 수준의 리호스트 방식으로 인프라를 빠르게 변환시키는 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드 서비스인 파스 계열로 가셔서 그 관리 포인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인프라의 현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앱 현대화가 있는데요. 우선 컨테이너 방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작게 모든 서비스를 나누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위해서는 보통 리팩터라든지 리플랫폼, 리아키텍처 혹은 리빌드를 통해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하는 방식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현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 단위로 빠르게 분해해서 작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플랫폼 현대화인데요. 플랫폼 현대화는 데브옵스를 통해서 빠르게 CI/CD를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의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하고 빠르게 개발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리스 개념을 통한 기능을 구현해서 비용 및 기능 효율적인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앱 현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앱 현대화를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보통 앱 현대화를 아마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스 계열의 모델링을 설계를 하면 앱 현대화를 생각하시게 될 거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의 컨테이너를 통해서 앱 현대화를 구성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데브옵스를 통해서 자동화를 통한 빠른 배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앱 현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앱 현대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할 수 있는 결정 트리라고 해서 디시전 트리라고 있는데요. 만약에 스타트를 했을 때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시면 왼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는 어떻게 보면 결정을 도와드리는 선택 트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클라우드 최적화를 원하시면 다시 밑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 만약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 원하신다 그러면 애저 배치를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 애저 앱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는 저희의 어떻게 보면 리커멘데이션 부분이 있고요.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 필요하시다면 애저 펑션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 없으시다면 저희가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 인스턴스라 해가지고 ACI라고 부르는데 그걸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풀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하시다면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 데이터와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현대화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항상 최신의 상태로 관리가 되죠.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을 하셨을 때는 거의 파스 계열로 다 하시기 때문에 파스 같은 경우는 AI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해가지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 SQL 서버와 SQL 서버 같은 완벽한 클라우드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쿼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정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저 비용의 이제 TCO 비용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비용 최적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지능형 보안을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위협적인 바이러스라든지 침입 탐지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을 지원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해서 저희 애저 쪽에서 지원해드리는 세 가지 서비스를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OS 레벨의 액세스가 필요하고 그 워크로드가 적합한 게 필요하시다면 이아스 방식, 그러니까 VM 위에 SQL 서버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식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 해서 기존의 이제 서버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과 비슷하면서도 관리를 해드리는 저희가 애저 SQL 매니지 인스턴스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파스 계열의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새로 어플리케이션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뒷장에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OS 레벨의 액세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SQL 서버의 특별한 버전이 필요하시다면 SQL 서버 on Azure VM 위에 있는 SQL 서버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 모더나이제이션을 필요로 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스턴스 모델이라든지 링크드 서버를 필요로 하시고 그 다음에 SQL 에이전트가 필요하시다면 Azure SQL Managed 인스턴스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앱을 완전히 현대화하고 새로 개발을 하시게 된다면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 장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서머리 및 프로그램 소개를 드릴 건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가시성 및 제어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란 기존의 온프라미스 시스템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연결해서 클라우드의 확장성이라든지 빠른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것과 데이터 주권을 고객사께서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관리를 통해서 관리 및 정책 및 자동화를 통해서 간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클라우드 네트워크 또는 엔터프라이즈급 배포를 지원하기 때문에 유연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저를 처음 도입할 경우에는 저희 클루커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웨어는 아래와 같은 무료 혜택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12개월 동안 무상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클라우디스를 200불까지 지원해 드려서 빠르게 그 서비스들을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적용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25개 이상의 서비스들은 계속적으로 무료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금 같은 경우에는 혹시 결제를 꺼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자동 결제를 통해서 종량제 업그레이드 및 그런 부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신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용 사전 알림을 통해서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부분을 빠르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클라우드 무료 컨설팅을 통해서 현재 사용하고 계신 온프라미스 시스템들에 적합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클루커스는 또한 매니지드 서비스를 지원해 드려서 효율적으로 클라우드를 관리 및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아래와 같이 약 3개의 부분으로 나눠져서 그 고객분들이 필요로 하신 서비스를 선택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매니지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준비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 있고요. 스타트업들이 클라우드를 통한 비즈니스 성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애저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클루커스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관심이 있으시면 클루커스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